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눈앞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을 막겠다고 나섰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면서 억울한 사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남희 기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폭행 사건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남성의 실루엣이 이제 80대 어르신이고요. 네. 옆에 저희가 좀 영상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20대 남성과 서로 지금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어르신이 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네. 말리려고 이 2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오히려 이 사건을 말리려던 이 글쓴이가 결국은 벌금까지 물게 됐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보시면 이 네.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지하철 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예. 이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먹질이 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든 40대 남성 입장에서는 지나가는데 80대 노인을 20대 남성이 폭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말리려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이제 뭐 말리다 보니까 실랑이가 붙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폭행이 주고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 남성이 이 두 사람, 즉 80대 노인과 40대 남성을 폭행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것도 지금 고발한 거 보니까 공동 폭행 혐의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가중이 되거든요. 공동 폭행이 돼버리면. 현재는 그래서 이 A 씨, 소위 이제 말리다가 폭행죄로 고발을 당한 A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A 씨 같은 경우에 그 20대 남성과 이제 실강의를 하다가 코뼈가 골절이 되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에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지금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조사를 받고 있고 네. 80대 노인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피고인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사건 경위는 저 검은 옷을 입은 A 씨의 주장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재윤 변호사.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점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본 저 영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당방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고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범위 내로 최소한도로만 가해져야지 여기에서 넘어서서 어떤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공격으로 한층 더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영상에서 보면 지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글을 올린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가해 행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일견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공동폭행까지 적용이 된 이유는 공동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더 공격을 하게 되면 같이 폭행을 한 걸로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사전 공모할 필요도 없고 암묵적인 의사의 공동만 있어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할아버지께서 이 남성을 20대 남성을 잡고 있는데 이 남성이 그걸 이용해서 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영상이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단순히 급박한 상황에서 각자의 어떤 폭행 행위였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최소한으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쓰러지는 노인을 보면서 이 작성자는 차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리는데 안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 다 나서고 싶지. 무서워서 못 나서는 거지 마음 같아서 다 나서고 싶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남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섰으면은 저도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싸운 건 인정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막다가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누가 그래도.
자, 우선 영상 속 상대 남성분께서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다면 충분히 반론을 전해드리겠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 변호사,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주신 그 질문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오르는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렇게 사람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저렇게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걸 봐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누리꾼들도 안타깝지만 이 정도면 공동폭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의협심에 나섰을 텐데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공동폭행이면 저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 현행법상으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정당 방위 자체가 현실성 있게 좀 개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동폭행이 적용된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렇게 나서실 때요. 어떤 공격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을 차라리 뒤에서 껴안아서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네.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상황을 해결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물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것이 공격이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추가 행위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요. 그걸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